자, 그러면 박병창 부장님을 대리해서 대리 출연해 주시는 건강검진을 이미 마치신 김종효 의원을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천사대리입니다 정말. 네, 천사대리 방송. 자, 우리 김종효 의원님 팬들이 꽤 계십니다 지금. 그때 왜 한 일주일 정도 저희 방송 아침 출연해 주시면서 팬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뿌띠건이 나온다고 지금도 너무 좋아합니다. 네, 우리 김종효 의원과 함께 오늘도 한번 부티나게 한번 좀 가볼까요? 네. 일단 뭐 미국 증시 흐름부터 짚어봐야 될 텐데요. 뭐 굉장히 안타깝게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악재가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준비된 그림 보시면 일단 일방적으로 밀리다가 오후장 마감을 앞두고 조금씩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뭐 이 정도의 폭이라면 뭐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반등은 아니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전체적인 지수의 하루 흐름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밑에 있는 것들을 조금 보시면 지금 그 강세 쪽에 있는 종목군들, 그다음에 50일 이동 평균선, 200일 이동 평균선에 놓여 있는 이 종목군들의 좀 비율을 보시면 미국은 51선을 추세선, 200일선을 경기선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경기선 아래 놓여 있는 종목의 비율이 거의 70%에 육박하고 있다라는 점을 조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 종목 수가 미국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일단 미국 증시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지만 약세 종목이 전반적으로 늘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경기선 아래 놓여 있는 종목군들의 숫자가 계속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은 부담스러운 부분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장기 금리가 하락했습니다. 오늘도 달러는 소폭의 강세였지만 장기 금리가 대폭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물과 10년물의 스프레드가 크게 심화되면서 이 역스프레드가 80bp까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양상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종목별로 보시면 주요 기술주들이 다 약세를 보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메타가 굉장히 이 차별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는 점과 유럽의 규제 가능성이 언급이 되면서 낙폭을 굉장히 좀 키우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좀 눈에 띄는 종목은 뭐 여러 종목군들이 있습니다만 뭐 텍스트론을 비롯해서 단기 급등한 종목군들도 뉴스 때문에 오른 종목이 있습니다만 눈에 띄는 종목은 G였는데요. 오펜하이머에서 오랜만에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하면서 일단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는데,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이런 산업재 쪽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캐터필러라든지 우리나라의 현대두산인프라코라든지 일본의 코마츠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전체 그룹핑해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 G도 이제 주력 산업을 보시면 에너지, 플랜트, 항공 엔진 전부 이런 쪽입니다. 근데 최근에 보잉과 에어버스도 반등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산업재 쪽 종목군들의 전반적으로 투자 의견이 조금 개선되고 있다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최근 국내 시장에서도 미국에서 수주가 늘고 있는 현대일렉트릭, 그 다음에 쫓아가는 LX 일렉트릭, 그 다음에 뭐 효성중공업 같은 변압기, 변전기, 전선, 네, 이런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강세고요. 뭐 중소형주라서 뭐 절대 추천이 아닙니다. 중소형주라서 그냥 그 주가 흐름만 말씀드리는 건데, 의외로 또 굉장히 많이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가 재룡전기 같은 종목군들도 굉장히 추세가 강하게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선, 전압, 전력기기, 플랜트, 건설기계 이런 쪽의 종목군들이 전부 그룹핑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은 내년에도 한번 우리가 눈여겨서 좀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광산 개발도 해야 되고 네옴시티도 개발해야 되고 여러 측면에서 뭔가 그런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시장 또 한번 살펴봐야죠. 네, 자 우리 시장도 그 그림을 한번 바꿔보라고 하셔서 제가 다른 그림을 한번 가져와봤는데 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네, 이 줌인터넷에서 이게 훨씬 나요. 비슷한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 시장도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눌리면서 삼성전자가 오만전자로 다시 돌아갔고, SK하이닉스는 연중 저점을 찍으면서 코스닥은 더 많이 빠졌죠. 2%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개별 종목까지 좀 밀리는 양상이었고요. 최근 시장이 밀릴 때도 강했던 2차전지도 조금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가 환율,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하고 있다는 게 이제 특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11월까지의 반등의 공식은 원화 강세, 외국인 매수 이 두 가지가 공식으로 들어오면서 우리 시장을 계속 강세로 이끌었는데
일단 그 외국인이 환율이 강세를 보이고 있을 때도 팔았고 또 어제는 환율이 올라오면서 파는 양상이었기 때문에 자 외국인 포지션이 변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게 좀 봐야 됩니다. 종목별로 봤을 때는 유한양행이 뻔한 뉴스죠. 레이저 티닙 얘기를 하면서 좀 크게 올랐고요. 레이저 티닙. 네.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오래간만에 주가 반등이 좀 강해지는 모습이었고 어제 또 특징주는 이마트였습니다. 이마트. 네, 의무 휴업일이 뭐 줄어들 가능성, 뭐 지역별 편차는 뭐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네.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면서 최근에 전혀 움직이지 못했던 종목군들이 네. 움직이는 모습. 그러니까 그 지수가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 국면에서는 추세를 보였던 종목군들보다는 이렇게 갑자기 개별적인 재료를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좀 많아지고 있고요. 전체 수급상에서 가장 좀 주목해봐야 되는 것은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 중국 관련된 ETF거든요. 근데 10월 13일 때 그때 이제 뭐 텍사스 쪽이 뭐 우리 비중 늘린다. 전체 EM에서 중국 빼고 우리 뭐 비중 늘린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중국에 이제 봉쇄가 다시 시작되면서 중국 쪽에서 자금이 좀 대거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 중국이 다시 방역을 열 것처럼 얘기가 되면서 빠른 속도로 다시 좀 치고 올라오는 모습. 그래서 EM마켓에 최근 자금이 유입되지 않고 있거든요. ETF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이 EM으로 자금이 크게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동안 중국에서 뺐던 자금을 돌리고 있다면 중국을 빼가는 과정에서 한국과 대만을 샀었는데 중국을 되돌리는 과정에서는 EM 전체가 늘지 않으면 제한된 자금 내에서 다시 이렇게 자산 올로케이션만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중국 팔고 한국 대만 샀던 것을 중국을 사면서 한국 대만을 덜 사는 건 아닌지 이 부분도 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전체 EM 자금이 늘어야 한국으로도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또 접근이 필요하고요. 또 네. 연말이다 보니까 프로그램 매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EM이 이제 신흥국들. 네, 이머징 마켓. 이머징. 네. 자 그리고 다음은 어떤 건가요? 네, 자 일정으로 이제 좀 넘어가 보면요. 오늘 위믹스 상장 폐지 가처분 인용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오늘 발표나죠. 네, 장중에 나올지 아니면 장후반에 나올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도 이제 관련된 파급 효과를 고려해봤을 때는 장중보다는 장후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예. 어쨌든 뭐 주요 법원 관련 발표들이 오후에 많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뭐 대부분 뭐 위믹스에 투자하셨든 위메이드 관련주에 투자하셨든 또 관련주에 투자하신 분들은 이 뉴스의 결과물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차 끝나고 발표하겠죠.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가능성이 같습니다. 많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만약에 가처분 인용이 되지 않는다면, 네. 그러니까 위믹스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러면 내일 바로 상장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켜보실 필요가 그 있겠고요. 상장 폐지라는 거는 뭐 관련 주식이 아니고 네, 거래소. 위믹스라는 네, 위믹스라고 하는 코인 자체. 코인. 예. 그러니까 여러 그 거래소에서 이제 폐지가 된다는 거죠 상장 네네네. 폐지가. 예. 그다음에 이제 울진 신한울 1호기가 뭐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이제 상업운전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네. 뭐 오늘 이와 관련된 리포트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된 종목군들에게 최근에 이제 주가 동향이 별로 좋지 않은데 온기를 좀 돌릴 수 있을지 정도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기업 일정 중에서는 하이브가 일본 보이그룹 데뷔 앨범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발표했던 뭐 뉴진스나 르세라핌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굉장히 성공적인 성과를 보여왔는데요. 지금 일본 보이그룹 또 미국에서도 뭐 보이그룹을 추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본인 보이그룹이에요? 아니면 우리나라 그룹 보이그룹? 일본에서 데뷔하는 걸 보니까 아. 아마도 이제 일본인 것으로 제 거기까지는 명확하게 알지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일본 보이 그룹이 나오고 미국 쪽에서 그룹이 데뷔한다라고 하는 것이 BTS가 이제 점점 페이드아웃되는 시점에서 얼마만큼 이제 퍼포먼스를 낼 것인지는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카카오는 개발자 컨퍼런스를 열게 되는데 최근 뭐 카카오 그룹 뭐 아시다시피 뭐 주가는 굉장히 급등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룹 전체 이 활기 이런 것들은 많이 줄어든 상황인데 이 개발자 컨퍼런스를 통해서 뭔가 다른 비전이라든지 아니면 그룹 전체에 새로운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지는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경제 지표상에서는 중국이 11월 무역 수지와 외환 보유액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뭐 중국의 무역 수지가 아무래도 중국이 방역을 얼마나 여느냐 뭐 이런 부분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고 중국 실물 경기에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실물 지표는 뭐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유럽 쪽에서 이제 오후에 우리 장 끝나고 3분기 GDP, 3분기 고용 동향의 발표가 있습니다. 네. 그 하이브의 새 보이그룹은 N팀이라고 아마 이름이 돼 있는 것 같고요.
케이후마, 니콜라스 의주, 유마, 조 하루와 타케마키. 다 일본 일본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 네. 한국인 한 명 있답니다. 예, 그런 이제 그룹 일본을 좀 이제 중심으로 놓고 거기 베이스 캠프로 해서 이제 전 세계로 활동한다는 게 아마 계획이라고 네. 알려졌습니다. 네. 그다음 오늘 이제 주요 뉴스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 그다음에 골드만삭스의 이 솔로몬 CEO가 모두 경기 침체 얘기를 하면서 오늘 미국장 분위기를 조금 망쳐놓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IMF 쪽에서도 중앙은행들이 실수할 가능성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일단 내년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것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경기가 안 좋은 것과 마찬가지로 정책의 실수 가능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뭐 제이미 다이먼뿐만 아니라 이 골드만삭스 CEO도 지적하고 있는 게 현재 지금 예측되고 있는 경기 침체가 과연 적절한 예측인가에 대한 의문.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네. 뭐 고객들을 만나보고 기업들을 만나봤을 때 뭔가 좀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많이 풍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우리도 주의 관점에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차 잔고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또 올라와서 공매도 재개 후 최고기 때문에 연말 쇼 커버링을 혹시라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또 유한타의 보고서가 나와 있으니까 뭐 관련된 종목이나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대차 잔고가 최고라는 건 이제 공매도 치기 위해서 빌린 주식의 양이 그만큼 많다는 최고라는 거죠? 거죠. 그렇죠. 이제 대차 잔고는 주식을 빌린 것인데 주식을 빌려가는 이유 자체가 아무래도 치려고 빌렸겠지. 공매도 이후에는 별로 없기 때문에 네. 뭐 이자까지 주면서 그것도 이자율도 높아지고 있는데 빌릴 이유가 별로 없으니까 자,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관련 종목군들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네. 있을 것 같고요. 유한타 증권 아니고 다른 증권 보고서는 잠시 후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산업 쪽에서는 아까 이제 김프로님이 언급해 주셨던 애플과 엔비디아가 TSMC 애리조나의 첫 고객사가 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지금 뉴스 기준에서는 내년 말 생산이 가능하다 빠르면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얘기도 주목해 봐야 되겠지만 반대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그럼 삼성전자는 과연 이제 3나노 GAA 방식으로 갔는데 얼마나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느냐도 잘 살펴봐야 되는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뭐 기존의 고객이었던 퀄컴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뭐 AMD를 포함한 다양한 회사들도 자꾸 TSMC 쪽에 이제 뉴스가 잡히고 있는 양상이기 AMD 때문에 다 잡혔어요. 네, TSMC 쪽. 그러니까 뭐 독점을 할 수도 있고 TSMC와 이제 삼성에 나눠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삼성이 어느 정도의 기술력과 수율을 보여줘서 네. 이것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국내 시장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아까 이제 미국 시황에서 일부러 전해드리지 않은 것은 따로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빼놓은 건데요. 예. 도이치뱅크가 에스티로더의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하면서 중국의 여러 가지 규제안들이 내년 3월과 4월에는 풀릴 가능성이 높다. 즉 전인대가 끝나면 양회가 끝나면 예. 중국이 이제 뭐 전면까지는 아니더라도 꽤 그 압박의 수준을 풀 수 있다라는 얘기와 함께 에스티로더를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했습니다. 근데 이 에스티로더라고 하는 기업이 중국에서 화장품 시장 점유율이 거의 뭐 1, 2위를 다투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뭐 못 사요 ST 로더를? 못 사는 건 아니죠. 아니 그럼- 지금 뭐 안 돌아다니니까. 네, 근데 이제 덜 사겠죠. 덜 산다. 네, 온라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물론 살 수 있지만 가게 가서 이제 뭐 사는 그런 활발한 상행위 자체는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에스티로더도 주가도 굉장히 좋지 않은 양상을 보여왔는데요. 상대적으로 뭐 우리보다 중국 영향이 적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 자체가 워낙 커서 이 종목의 흐름도 좋지 않았는데 투자액을 매수로 상향했다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국내에서 강세를 보였던 중국 소비 관련주들에게 또 어떤 자극 효과를 줄 수 있을지도 점검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을 포함해서 최근에 뭐 개별 화장품 종목군들의 등락이 굉장히 크게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를 나타낼지 아니면 에스티로더나 일본의 시세이도와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지도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개별 기업단에서는 페노션이 한시칼 지분 5%를 추가 취득했다. 원래 0.8%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호반건설이 가지고 있는 지분 5%를 취득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 호반 거를 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페노션이? 네. 그런데 뭐 그러면 이게 뭔가 또 예전처럼 뭐 강성보 펀드와 뭔가 경쟁이 붙는 것처럼 그런 게 붙는 게 아니냐? 근데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 이미 그 조원태 회장이
우호 지분 50%가량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쟁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럼 도대체 왜 했을까를 한번 뇌피셜을 돌려보자면 페노션이 지금 굉장히 물류 쪽으로 넓히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항공 쪽으로 진출은 하고 싶은데 항공사 하나를 사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한진칼의 지분을 통해서 향후 항공 수요를 뭔가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살 때 뭐 신디케이트 론을 뭐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항공사에 어느 정도 버퍼를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그러니까 페노션 그룹이 항공 수요가 왜 필요하죠? 그러니까 물류를 점점 늘려나가려고 하는 거죠. 하림이잖아요, 하림. 네, 그렇죠. 모회사가 하림이거든. 하림. 네, 그래서 다양한 페노션에 어떤 닭고기. 그 물류 수요를 늘리려고 해서 예전에 그 아시아나 뭐 얘기 나왔을 때도 하림도 참여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던 네. 것을 우리가 이제 다 미루어서 한번 반추해 보면은 결국 페노션이 항공사 하나를 사기에는 지금 너무 금액도 부담되고 향후 이제 뭐 물가 변화라든지 그다음에 뭐 항공 수요 변화 이런 것들도 워낙 부담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의 좀 투자가 아닌가라고 네. 생각이 되고요. 회사는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다올투자증권도 최근에 이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태국 법인 매각했는데요. 제1대 벤처 캐피탈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다올 인베스트먼트도 매물로 내놨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증권사들이 굉장히 버든을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고요. 뭐 이와 관련된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삼성화재라든지 주요 보험사들 지금 푸본현대 같은 경우에도 약 3조에서 1조 정도의 마이너스 통장 계좌를 확보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 예를 드는 거 비유하는 것인데요. 정말 마이너스 통장을 확보한 게 아니라 추가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통로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는 측면을 봤을 때 일단 중소증권사나 금융사들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대형사들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버퍼를 계속 확보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험업법을 다시 또 국회에서 좀 만지작거리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삼성그룹의 삼성전자, 그 삼성생명과 관련된 법안이 만약에 이제 확정이 되게 되면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매물화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 뉴스는 추가적으로 뉴스가 나오면 조금 추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언더스탠딩에서 아마 이쪽 저쪽 찬성 반대하는 쪽에 그 토론자를 모셔서 삼성생명법을 다루는 모양이에요. 네. 내일부터. 그 자료에 뭐 공모에 많고 반등 미미한 기업 뭐 리스팅이 좀 있는 것 같은 이건 뭐 어떤 겁니까? 네, 뭐 그 제가 유한타증권 자료는 아침에 확인을 못했는데요. 네. 12월 초반에 나온 KB증권 자료에서 그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공매도가 많은데 반등이 없었던 기업. 이걸 이제 리스팅해 놓은 게 있는데요.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추천 종목 아니고요. 상승하는 종목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공매도는 많이 늘었고 공매도도 많이 됐는데 반등이 안 나온 기업이라는 것은 주가에 반등이 없어서 청산이 안 됐든 청산이 안 돼서 반등이 안 됐든 어쨌든 무언가 물량이 많이 쌓여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 2차전지 소재 쪽 종목군들 LNF나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료,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군들이 꽤 많고요. 자동차 부품사인 성화이텍도 있고 명신산업도 보이고요. 알테오젠, 두산테스나 그다음에 이제 컴투스, 대한전선, 위직스튜디오 뭐 굉장히 이제 코스닥 쪽에 많은 종목군들이 공매도는 증가하고 반등은 없었던 그런 종목군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언급됐던 대차잔고가 급증한 종목군들과 조금 교집합이 있다면 네.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은 공매도가 청산되면서 수급이 들어오니까 올라갈 거야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공매도가 청산되는 과정은 수익 실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가가 더 많이 빠져서 청산되면서 주가가 덜 빠지게 만드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뭐 어설프 뭐 추천 종목처럼 바라보시는 건 안 된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종목들이 쌓여있는 공매도가 계속 가져갈 수는 없고 연말에 청산 수요가 일부 나타날 수 있으니 그 정도의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 정도는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오늘 그 어젠가 그저께 나온 삼성증권 자료인데 이게 이제 2001년도에 IT 버블 때, 네. 2007년도에 금융위기 때 반도체의 전반적인 하락폭이 고점 대비해서 뭐 평균 한 60% 이상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지금 올해 그 하락폭이 40% 정도여서 그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는 거냐? 네. 뭐 이런 논란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다만 2001년 때 그다음에 2007년과는 지금은 너무나 상황이 다르죠. 기본적으로 IT 제품들의 숫자도 엄청나게 많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IT 세트의 재고가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변변한 신제품도 없어서 추가적인 뭐 수요는 제한적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서버 수요라든지 그다음에 인텔의 신규 칩이 나오게 되면 그와 관련된 DDR5의 수요를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이 앞전에 이런 위기만큼 빠져야 되느냐는 결국은 내년도에 나타날 시스템 위기가 얼마나 크느냐에 달려 있다. 그래서 어제 SK하이닉스가 빠진 대표적인 이유가 모 증권사에서 4분기 적자폭이 뭐 1조가 될 거다. 네. 그다음에 내년도 전체 손실은 뭐 한 5조 정도 될 수 있다. 뭐 이런 굉장히 뭐 등골이 막 서늘한 그런 얘기 나오면서 어저께 주가가 막 흔들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 정도까지 악화될 수 있을지는 우리가 지금 알 수 없으나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것은 과연 IT 제품들의 수요가 이때와 같은가. 그다음에 이때만큼 주가가 급등락할 수 있는 자리인가 지금이. 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 봤을 때 그 가능성은 조금 낮은 만큼 PBR 한 배 아래에 있는 SK하이닉스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뭐 단기적인 등락은 있을 수 있지만 네.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랑 가장 차이 나는 거는 사실 치킨 게임이 종료된 시점이냐 아니냐겠죠. 그렇죠. 저쪽 2000년대 초반이나 금융위기 때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메모리 쪽에 치킨 게임이 엄청나게 있었을 때고 지금은 뭐 이제 마이크론을 포함해서 3개 회사밖에 안 남아 있는 공급 측면에서 어떤 정돈이 네. 조금 차별화되어 있는 상황 아닌가.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투자를 줄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볼멘 소리가 많지만 뭐 제가 알고 있는 휴민트 내에서 삼성전자의 투자는 빈메모리 쪽에 좀 많이 집중돼 있는 그다음에 공정 전환과 관련된 투자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 상대편을 죽이기 위한 치킨 게임을 가기 위한 그런 물량 늘리기 게임은 아닌 것으로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우려는 그럼요. 필요하지만 너무 과도한 우려는 세 개 중에 2개만 남는다더니 하나만 나오면 독과점 이슈가 걸려가지고 그렇죠. 오히려 더 힘들어지겠죠. 그런 스토리들도 또 재벌집 막내 아들에 나오지 않습니까? 약간 반도체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순양이야. 네. 순양전자. 자, 그러면 우리 김종효 전문위원과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시면 이제 다이어리가 떡상내드. 네,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